변수 하나를 선언하는, 그러니까 지역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만든 JSP 요거 있잖아요. JSP 문서는 나중에 보면 얘가 서블릿으로 바뀝니다. 코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JSP로 HTML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쟤는 HTML이 아니고 쟤는 서블릿 파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블릿을 직접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껍데기를 JSP를 하나 더 입혀서 마치 JSP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HTML인 것처럼 쓰지만 사실은 쟤는 서블릿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제가. 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중에 자, 여기 전체 문서 있잖아요. 이 전체 문서는 실제로는 함수 하나입니다. 함수 하나 안에 다 들어가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개시면 2개, 혹은 2포스면 2포스라고 하는 함수 안에 쟤네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2포스라는 그 함수 안에서 뭔가 변수를 선언하면 그 메소드 밖에서는 우리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없죠. 그죠? 그 지역 변수 같은 개념이 우리 C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페이지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 문서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하나 새로 선언하는 애다. 얘가 이제 C셋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C셋은 변수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VAR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시고요. 자, 그럼 그 변수는 그 안에 뭔가 초기값 같은 걸 넣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값 같은 거. 자, 그럴 때 넣으려고 하는 게 이제 밑에 보시면 valu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C셋이 무슨 변수라고요? 지역 변수예요. 그런데 난 이거 지역 변수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에서 소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C셋의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C셋에서 선언한 거를 다른 페이지에서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스콥이라고 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뭐 리퀘스트, 그러면 리퀘스트 메소드 안에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통상 요거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C셋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쓸 때는 변수명과 그 다음에 변수명과 그 다음에 변수 안에 들어갈 초기값을 넣어놓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변수명 선언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인티저, 네임은 홍길동 이렇게 썼다고 하면 홍기록이 됐네요. 자,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네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네임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AM님.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 값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 홍길동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임 안에 홍길동을 넣어라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쓸 거예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선생님 아까 그 스코프는 자바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스코프는 자바에는 없는 건데요. 서블릿에서 리퀘스트 객체. 서블릿에 예전에 서블릿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아시죠? 네. 그 리퀘스트 객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객체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아까 모델에다 넣고 소비했듯이 리퀘스트에다 넣고 소비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여기다 선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 홍길동이라고 선언된 여기다가 이 값을 넣는 게 아니고요. 자, 뭘 넣을 거냐면 달러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델 안에 들어간 데이터를 꺼내다가 뭔가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내가 여기다 뭘 할 거냐면 fn 펑션 안에 split 우리 자바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한 애였죠. 스플릿 뭔가 끊는 애였잖아요. str 콤마 이렇게 하시게 되면 str에 있는 데이터를 뭘로 끊겠다는 얘기냐면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애들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단어가 몇 개 나오니까 단어가 아까 ABC 가나다 이렇게 3개 들어갔으니까 이 네임 안에는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3개의 데이터. 원래 우리 자바에서는 한 변수 안에 3개 데이터 넣을 수는 없죠. 얘는 이게 가능해요. 마치 그러면 뭐예요? 이 네임이 마치 배열처럼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처럼. 자, 그럼 배열처럼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얘를 가지고 C 콜론 포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이치 문을 가지고 주겠습니다. 포이치 벌려놓고요. 포이치는 포문이니까 벌려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자, 이 네임이란 애가 이제는 스플릿이 됐기 때문에 마치 배열처럼 동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템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 아이템즈 네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실 때 주의하실 게 넣을 때는 변수를 썼지만 꺼낼 때는 반드시 이일표 기법으로만 꺼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넣을 때는 C셋으로 그냥 넣을 수 있지만
꺼낼 때는 이해표현법으로만 꺼낼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꺼내야 되겠죠. 아까 ABC 가나다. 그러면 이 변수 안에서, 폼은 변수 안에서 사용할 변수를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럼 ABC도 아이템이고 대문자 ABC도 아이템, 가나다도 아이템, 그 세 개의 아이템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잘라서 네임에 집어넣으면 네임은 마치 배열처럼 세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네임에서 한 개를 꺼내서 아이템에 넣은 다음에 그 아이템을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달러. 자, 우리 꺼낼 때는 항상 달러를 써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이템. 그리고 BI 하면 이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 이걸 실행하게 되면 ABC 가나다가 각각 한 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HR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좀 라인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검색하기.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 가서 써먹을 거니까요. 잘 봐주세요. 검색하기. BR. 자, 셀렉트. 옵션. 플러시 옵션.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서치 아이템이 그 아이템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SEALCH라고만 할게요. 서치라고만 할게요. 자, 혹시 이런 검색 셀렉트 옵션 써보셨나요? 자, 셀렉트 옵션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구조 실행시키신 다음에 스플릿 했던 값 확인해 보시고, 아이템에 ABC 가나다가 나온지 확인하신 다음에 검색하기라고 하는 그 위에는 커다란 가로줄이 하나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기라는 글씨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우리가 게시판에서 글 검색할 때 클릭해서 드랍다운으로 메뉴 골라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제목이 날씨인 거를 검색하겠다, 내지는 글쓴이가 홍길동인 사람을 검색하겠다,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그 창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를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런에즈 런온 서버 가신 다음에 일단 뷰단 화면만 좀 먼저 볼까요? 자, 이게 서치란다. 이 뷰 JSTL3까지 와야 되겠죠? 자, JSTL 펑션 가신 다음에 일단 요거 ABC 가나다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 되세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는 이유 이해되시죠? 이거 일 안 되시는 분 혹시? 손 안 들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거 왜 그래요? ABC가 자, 여기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str에다가 한 단어의 데이터를 그 단어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str에 컨트롤러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게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그 한 묶음으로 된 거를 어떻게 했냐면 끊었죠.
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다 스플릿해라. 그럼 이게 스플릿이 하는 역할은 조각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조각 내는 역할을 하는 애가 스플릿입니다. 그러면 몇 조각으로 나오냐면 3조각 나오죠. 그래서 3조각 나온 거를 전체 3조각 나온 거를 자바에서는 배열에다가 집어넣는데 얘는 그냥 그 3조각을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네임 안에 이 3조각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문을 가지고 3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꺼내서 아이템에 넣은 다음에 출력하고 줄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3조각 중에 첫 번째 조각이 ABC죠. 그러니까 ABC가 출력되고 다시 포문을 또 돌아서 두 번째 조각을 꺼내서 아이템에 넣으면 또다시 대문자 ABC죠. 대문자 ABC를 아이템에 넣은 다음에 그 아이템을 출력해주고 또 돌아서 세 번째 조각이 가나다니까 가나다를 꺼내서 아이템에 넣은 다음에 그 아이템을 출력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3개의 조각으로 끊어져서 각각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쪼개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줄을 나눠놨죠? 자, 그 다음에 검색하기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쓴 텍스트고요.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자, 드랍 하면은 여기서 제목 글쓴이 내용.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표현은 언제 보냐면 여러분들 메일에 가서 보시면 메일에서 나한테 메일을 보낸 사람 검색. 내가 홍길동이 나한테 보냈나? 언제 보냈나? 검색해가지고 글쓴이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길동하고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날짜별로 검색하거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검색하거나 그럴 때 이런 드랍다운을 보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구성해주는 태그가 아까 셀렉트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목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라이터, 뭐 글쓴이를 선택했는지 혹은 뭐 내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여기 검색창이 사실 있겠죠. 이렇게 검색창, 입력창이 하나가 있고 검색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처음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글쓴이라고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글쓴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서 검색 버튼 눌러서 글쓴이 홍길동인 사람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글쓴이가 홍길동인 사람을 가져다가 우리 쪽으로 보내주겠죠. 근데 우리 쪽으로 보내주는 게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홍길동이라는 게 화면에 보이는 대신에 내가 이게 홍길동을 글쓴이로 검색했나 제목에 홍길동이었나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 자리가 글쓴이라는 자리로 값이 남아있게 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이 화면을 리로딩을 하면 다시 여기 글쓴이가 아니라 제목 무조건 첫 번째 게 리로딩 된 상태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검색한 상태가 여기에 남아있도록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검색한 상태가.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마지막으로 검색한 상태를 보통은 이제 서버가 알려줄 거니까 서버가 알려줬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라이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검색한 상태를 나는 라이터를 검색을 했었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JSTL3로 오면 화면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기 제목이라고 보이면 안 되고 글쓴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마지막으로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검색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게 글쓴이였으면 자,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서치 아이템이라는 걸로 이 값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JSTL 처음 로딩하면 여기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 다시요. 자, 다시 리로딩 할게요. 리로딩이 자, 리로딩하면 항상 제목이 떠요. 무조건 첫 번째 게 떠요. 리로딩을 하면 순서대로 뜨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 그 다음에 제목 글쓴이 내용이기 때문에 리로딩을 하면 항상 제목으로 남아있는데 나는 리로딩을 할 때 글쓴이가 남아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다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다가 selected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 selected라는 말이 이 안에 이 태그에 selected라는 말이 남아있으면 글쓴이가 선택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되세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다시 글쓴이라고 해서 글쓴이 옆에다가 selected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자, 다시 얘를 리로딩을 하면 여기가 글쓴이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소스 보기를 하시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하면 자, 네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글쓴이였어 라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글쓴이를 선택했는지 제목을 선택했는지 내용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하드코딩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드 코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그냥 하드 코딩에서 보여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동작을 이런 동작 저런 동작 하다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글쓴이였을지 내용이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을 뭘로 한 거예요? 글쓴이로 마지막에 선택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내가 여기다 컨텐츠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이 selected라는 말이 글쓴이에 남게 하도록 할 것인가? 예, 그걸 우리가 지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달러 바로 저장을 해놨겠죠. 어떻게 저장을 해놨을 거냐면 이렇게 서치 아이템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서치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타이틀이 들어가 있었니?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서치 아이템에 타이틀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니? 그렇다면 이게 셀렉트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콜론. 자, 이게 지금 무슨 연산자입니까? 사망 연산자예요. 아니면 얘가 선택되면 안 되니까 그냥 비어있는 문자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싱 해가지고 HTML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안 보여요. 자,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대로 가져가서 자, 달러에서부터 괄호까지 잘 뜯어오셔야 돼요. 이거 잘못 삑사리 나면은 여기다 에러 납니다. 자, 여기 글쓴이 부분에다 갖다가 놓고 여기가 타이틀이 아니라 라이터였니? 그러면 여기에 얘가 셀렉티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컨텐츠였니? 그러면 얘가 셀렉티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실 때 어떻게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글쓴이가 선택되도록 하려면 여기가 라이터기만 하면 돼요. 여기를 컨텐츠로 바꾸면 이제 글쓴이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랑 같이 게시판 하실 때 저거 배운 것도 같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 여기서 알려드렸으니까 거기 갔을 때에는 라이터가 반드시 선택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할 걸 잘못했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표정이라 살짝 후회스럽긴 하네요. 선생님, 네. 쌍따옴표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따옴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미 쌍따옴표 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겹치지만 않으면 여기 쌍따옴표도 써도 괜찮아요. 쌍따옴표, 따옴표 다 먹습니다. 콧따옴표, 쌍따옴표 다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라이터로 선택을 해놨으니까 글쓴이가 선택된 상태로 보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컨트롤러 쪽에서 컨텐트라고 바꾸면 얘가 선택되도록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이 코드가 대체 뭐 하는 코드냐, 뭐에 쓰는 물건이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얘는 EL에선 사망연산자를 쓸 수도 있다더라. 예, 이렇게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셀렉트 했으면 그건 하드코딩 된 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뀌지는 않아요. 선생님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그 결과를 소스보기를 했는데 저 EL 표현은 안 나오고 그냥 셀렉티드로 나오는. 그런 당연하죠 그거는. 이거는 서버 쪽 코드예요. 서버 쪽 코드라서요.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땐 저 코드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다시 여기 위에 보시면 퍼센트 골뱅이하고 태그 라이브러리 이건 자바 쪽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HTML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HTML 문서용 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해석학을 제일 잘하는 문서가 HTML 문서만 가장 해석을 잘해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HTML, 그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없애고 코드로 바꾼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저성에 봤을 때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 퍼센트 골뱅이 같은 애들이 안 보여요. 자, 제가 JCL 펑션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 글쓴이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거 이유는 아까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 서치 아이템을 라이터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소스 보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퍼센트 골뱅이 있던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일반 사용자가 보지 못하도록 여기가 다 비어있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죠. 다 바꿔놨어요. 서브스윙도 보시는 것처럼 달러를 썼던 부분이 하나도.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가서 아, 이 네이버 홈페이지가 전부 다 HTML로만 만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걔네가 어떤 언어의 문법을 써서 그 HTML 문서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장 JSP를 많이 쓰기 때문에 JSP로 만들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JSP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JSP도 아니고 HTML도 아니고 HTML 가장한 어떤 다른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여기다 코드를 그대로 보여주면 말 그대로 자기네 노하우, 프로그래밍 노하우 그냥 노출되는 건데 그거 보여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여주죠.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부분 이렇게 띄어있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아까 JSTL 코드가 들어가, 코어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코드들은 안 보여줘요. 당연히 사용자가 보면 안 되죠. 그런 코드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HTML 문서만 딱 보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HTML 문서가 아닌 것들 중에서 보이는 것들은 주로 자바스크립트 혹은 jQuery 혹은 뷰 혹은 뷰라고 들어보셨어요? 뷰 혹은 리액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리액트. 예. 그런 애들만 그냥 코드가 아까 자바스크립트 땅 코드만 보여주고 실제로 서버 땅 코드는 자기네 일종의 프로그래밍 노하우니까 절대 그런 건 안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JSP를 쓰면 가장 해피한 경우고 배웠으니까. 근데 가보면 되게 특이한 문법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거 쓰는 회사를 봤냐면 예, 타임리프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회사도 있어요. 타임리프.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그 회사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 회사 들어가신 분한테 몰래 불러다가 너네 회사에서 타임리프 쓰니까 그거 공부해 놓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공부할 게 하나 새로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타임리프.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런 EL 표현법을 해주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EL 같은 이런 표현을 해주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뷰 단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일단은 해놓을게요. 이건 나중에 우리 어디서 써먹을 거냐면 게시판 만들 때 한번 써먹을게요. 자, 되셨죠? 예. 하이. 자, 그럼 오늘 마칠게요.